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모 찬스 논란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한 후에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사례가 속속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모 찬스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김세환 사무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적발된 부모 찬스 6명 중 5명이 고속 승진을 이어갔다는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불공정 행태가 판을 치는데도 고위공직자 채용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조항이 없어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타 제목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 또한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선관위 사적 채용 논란도 건성동 사태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연이은 채용비리로 허탈감과 분노를 삼키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답을 드려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번 선관위 사태뿐 아니라 채용비리 전반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선관위 자체 조사에 맡길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서 이번 사태의 국민 불신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야의 정쟁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관위원장은 한 점 의혹을 남김없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기본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스스로 약속한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의 외부 개방, 인사관행 혁신에 더해서 공직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외부 견제 강화 방안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동통신 3사들의 20배 빠르다는 5G 데이터 속도 광고가 허위 가장 광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330억 원대의 가징금을 부과했지만 5G 서비스 제공 후 이동통신사들의 늘어난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또한 국가에 기속되는 가징금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막상 허위 광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2019년 5G 서비스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달했다고 하니 이동통신 3사가 요 몇 년간 천문학적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사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5G 망 확충을 위한 투자 대신에 5G 데이터 속도의 허위 가장 광고를 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아주 질 나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동통신 최강국 등 화려한 구호의 이면에는 호갱 국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6G 상용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통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 어떤 장사를 하려 할지 모를 일입니다. 통신 요금을 또 얼마나 올려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동통신은 이미 온 국민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5G 허위 가장 광고 판명 사건을 이동통신사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가징금만으로 그냥 넘기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선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G 피해자들의 소송에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이동통신 산업 분야에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5G 사기극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